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오늘은 세 번째 법칙 쉬어야 달라진다의 챕터 14 그들은 어떻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830년 여름 빅토르 위고는 도저히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 프랑스 작가는 12개월 전 새 책을 쓰기로 출판업자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글은 안 쓰고 내내 다른 프로젝트에 손대고 손님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국 출판업자는 6개월 안에 마감을 해달라고 서신을 보내왔다. 위고는 1831년 2월까지 책을 끝내야 했다. 그는 이를 미루지 않기 위해 흐연한 계획 하나를 세웠다. 옷을 몽땅 모아서 조수에게 주고 큰 옷장 안에 넣어 문을 잠가버리라고 한 것이다. 그에게는 커다란 숄 하나 외에 입을 옷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바깥에 입고 나갈 옷이 없어지자 그는 1830년의 가을과 겨울 동안 계속 연구하고 맹렬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1831년 1월 14일 노트르담의 굽추는 당초 마감일보다 2주나 먼저 세상에 나왔다. 때로 성공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더 받곤 한다. 이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바로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다. 세워놓은 계획을 따르기가 어렵다면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를 떠올려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보라. 심리학자들은 이를 이행장치라고 부른다. 이행장치는 현재 시점의 미래의 행동을 통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래 행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좋은 습관에 묶어두고 나쁜 습관을 하지 못하게 억제한다. 빅토르 위고는 옷을 치워버리고 나서야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에겐 이행장치였다. 이행장치를 만드는 방법은 많다. 대량 포장 대신 개별 포장된 음식을 구매함으로써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카지노나 온라인 포커 사이트 접근 금지 리스트를 추가해서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대회를 위해 체중을 조절해야 했던 운동선수들이 체중 측정 전 일주일 동안 지갑을 집에 두고 다님으로써 패스트푸드를 사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예로 내 친구이자 동료인 습관 전문가 니르 이알은 인터넷 라우터와 전원선 사이를 연결하는 어댑터인 전원 차단기를 구입한 적이 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이 전원 차단기는 집안의 모든 전원을 차단했다. 인터넷이 끊기면 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행장치다. 이행장치는 유용하다. 우리가 유혹의 희생자로 전략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고자 한다면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음식의 반을 포장해달라고 미리 요청한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밥만 먹는 거야 라고 혼잣말 한다면 절대 지켜질 리가 없다. 핵심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어렵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몸매를 가꾸겠다는 동기가 일어났다면 요가 수업 일정을 잡고 미리 수업료를 지불하라.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그 일에 크게 흥분되어 있다면 존경하는 사업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담 시간을 잡아라. 이행하기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 즉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일이 되도록 하라. 이행장치는 현재 시점에서 나쁜 습관을 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미래에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일을 더 잘할지도 모른다. 좋은 습관을 반드시 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아예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목이 그들이 어떻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가 였는데요. 이행장치라고 해서 하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나왔었던 예시들을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밖에 나가서 자꾸 외부 음식을 사 먹는다. 근데 내가 밖에서 음식을 사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카드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쓰는 돈을 좀 절약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일정 금액만 넣어놓고 나머지를 건드리지 못하게 다른 곳에다가 넣어두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재수를 할 때 스스로 공부를 할 자신이나 어떤 통제를 다른 어떤 잡생각이나 다른 행동들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은 재수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만큼은 공부를 안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여기서 또 좋은 예시가 있었는데 음식을 좀 적게 먹고 싶은데 외식을 하는 경우에 반만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관리법. 존 헨리 패터슨은 1844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에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잡일을 했고 아버지의 제재소에서 교대 근무를 했다. 다트머스에 있는 대학을 다닌 후에는 오하이오주로 돌아와 광업 도구들을 파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가게는 경쟁이 적었고 꾸준히 고객들이 늘면서 재미를 봤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패턴스는 직원들이 가게에서 돈을 훔친다는 걸 알게 되었다. 1800년대 중반에는 직원 절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던 시기다. 서랍에 영수증을 보관했던 때라 영수증을 위변조하거나 버리기 쉬웠기 때문이다. 가게 안에는 비디오 카메라도 없고 거래 내역을 추적할 소프트웨어도 없던 때였다. 하루 종일 직원들 곁을 맴돌거나 직접 모든 거래를 관리하지 않는 한 절도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패턴스는 리티의 정직한 계산기라는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데이턴에 사는 주민 제임스 리티가 고안한 것으로 최초의 금전 등록기였다. 이 기계는 각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내부에 영수증과 현금을 넣고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었다. 패터슨은 대당 $50를 주고 2대를 구입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가게에서 직원이 돈을 훔쳐가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이후 6개월 동안 패턴슨의 사업은 적자에서 $5,000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00 이상의 가치다. 패터슨은 이 기계에 무척 감명받고 사업을 바꾸었다. 리티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사서 국제금전등록기 회사를 연 것이다. 10년 후 회사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당대의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발전했다. 나쁜 습관을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 행동에 관한 선택지가 없어질 때까지 마찰을 늘려라. 금전등록기의 뛰어난 부분은 절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동으로 윤리적 행동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 직원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호하는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만든 것이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어떤 행동들은 계속 성과를 낸다. 이런 선택들은 사전에 아주 약간의 노력을 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다. 한 가지 선택으로 계속 그에 따른 보상이 일어난다는 이 아이디어에 나는 매료되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일회성 행동들 중 장기적인 습관들에 대해 조사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목록에 있는 일회성 행동들 중 절반 정도를 단순히 해보는 것만으로 대부분은 그때부터 1년 동안 삶이 더 나아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습관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했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일회성 행동들이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손쉽게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쉽게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생산적이고 돈을 절약하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 위에를 잠깐 읽어볼게요. 좋은 습관을 고정시키는 일회성 행동들. 영양 부분에서는 정수 필터를 구매해 깨끗한 물 마시기, 작은 접시를 사용해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수면에서는 좋은 매트리스 사기, 커튼 달기, 침실에 텔레비전 없애기, 생산성에서는 이메일 구독 끊기, 그룹 채팅 알림은 끄기, 휴대전화 꺼두기, 이메일 필터링을 이용해서 받은 메일함 정리하기, 휴대전화에서 게임과 SNS 앱 삭제하기. 행복에서는 개를 데려오기, 사교적인 이웃이 있는 동네로 이사하기. 건강에서는 예방접종하기, 좋은 신발을 신어 허리 통증 예방하기, 척추 지지 의자나 서서 일하는 책상 구입하기. 재정에서는 자동 출금, 적금 가입하기, 청구서 자동 지불 등록하기,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해지하기,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 비용 줄이는 법 문의하기, 각종 절세 방법 알아보기. 물론 좋은 습관을 자동화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들은 많다. 기계 문명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계는 힘들고 화나고 복잡했던 행동들을 쉽고 힘들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이따금 하는 일이라 몸에 배긴 힘든 행동들을 자동화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처럼 한 달 혹은 1년에 한 번 해야만 하는 일들을 습관이 될 만큼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경우 그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 처방전을 기계에서 발급받는다. 회계, 직원들 퇴직금을 자동 출금 방식 퇴직 계좌로 적립한다. 요리, 음식 배달 서비스로 식료품 쇼핑을 대신한다. 생산성, 웹 차단 서비스를 이용해 SNS 검색하는 걸 막는다. 가능한 삶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면 아직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일부 습관들은 기계의 몫으로 넘겨버리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남는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노드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썼다.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수행한 수많은 활동들이 확장됨으로써 진보한다. 물론 기술의 힘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TV 프로그램을 몰아서 보는 습관은 시청을 중단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보는 게 편하기 쉽기 때문에 쉽게 생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우리를 위해 자동으로 다음 회로 넘어가는 버튼을 눌러준다. 우리는 그저 눈만 뜨고 있으면 된다.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최소의 기분과 욕구로도 행동에 나선다. 아주 조금만 배가 고파도 음식을 문 앞까지 배달시키고 아주 조금만 지루해도 SNS의 광막한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 하고 싶은 행동에 필요한 노력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면 순간순간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자동화의 단점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보상은 더 큰, 쉬운 일에서 쉬운 일로 넘어다니게 한다. 나 역시 잠깐 쉴 때마다 SNS를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0.1초만 지루해져도 휴대전화에 손을 뻗는다. 대개 쉬는 시간을 집중력이 흐트러진 시간으로 인지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모여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딱 1분만 더 라는 줄다리기가 지속되면 결국 일은 끊임없이 중단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은 1일 2시간 이상을 SNS 하는 데 쓴다. 1년에 600시간을 더 쓸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쓰는 1년 내내 나는 새로운 시간관리 전략을 실험했다. 매주 월요일에 내 어시스턴트는 내 SNS 계정들의 비밀번호들을 리셋해서
나를 각종 기기에서 로그아웃 시켰다. 한 주 내내 나는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다. 금요일이 되면 어시스턴트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그러면 나는 주말부터 그녀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월요일 오전까지 SNS에 올라온 것들을 신나게 즐겼다. 어시스턴트가 없다면 친구나 가족과 협력해 매주 서로의 SNS 비밀번호를 리셋해보라. 가장 놀라운 일 하나는 내가 여기에 너무나 빨리 적응한 것이었다. SNS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첫 주에 나는 지금껏 그랬듯이 그토록 자주 SNS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매일 SNS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습관을 막는 것조차 너무나 쉽고 간단했다. 일단 나쁜 습관을 못하게 되자 더 이상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겨났다. 내 환경에서 정신적 사탕을 제거하자 건강한 것들을 섭취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구미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동화는 좋은 습관을 필수적인 것으로, 나쁜 습관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순간순간 발현되는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이행장치, 전략적인 일회성 결정들, 기계 문명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나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서머리까지 읽고 요약드릴게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다. 이행장치는 미래에 더 나은 행동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현재의 선택이다. 미래의 행동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방식은 습관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더 좋은 매트리스를 구입하거나 자동 출금 적금 계좌에 가입하는 등 일회성 선택들은 하나의 행동이지만 미래의 습관을 자동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 습관을 자동화하는 기계적 장치들은 올바른 행동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믿을만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 책에서 지금 말하는 거를 이해했는데 앞에서 그 은행이 아니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자꾸 직원들이 돈을 훔쳐가는 것 같은데 물증이 없으니까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감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어떤 전산 시스템을 전산 기록들이 남는 어떤 기기를 구매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나 고민들이나 이런 시간적, 에너지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좋은 습관을 고정시키는 일회성 행동들이라고 나왔었던 것들도 결국에는 이 일회성 행동들로 인해서 그 뒤에 오는 좀 나쁜 습관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자면 좋은 매트리스 사기가 보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좋지 않은 매트리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고 내가 좀 잠을 덜 잤나? 뭐 더 자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좀 덜 잤기 때문인가 하면서 더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더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좀 부수적인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매트리스를 사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적어도 잠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부가적인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에서 게임과 SNS 앱 삭제하기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생산성 있게 생활하고 싶은데 자꾸 핸드폰만 키면 자꾸 그걸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아침에 어플로 책을 읽는데 인스타그램이 대문짝만하게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으면 그 책 읽는 어플로 가지 않고 자꾸 SNS를 들어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그램 어플을 저 안쪽으로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서 접근하기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삭제를 해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는 예시가 이제 기계를 샀기 때문에 갑자기 좀 기계적인 자동화인가? 라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들이 좀 자동적으로 나쁜 습관을 안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좋은 밤 되세요.